네, 안녕하세요. 민코너 윤준호입니다. 자, 일단은 9월 모평 치르느라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문제가 조금 6월보다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9월 달 치고는 어려웠는데, 문제는 수능 때는 조금 더 어렵게 나올 거라고 좀 예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9월 달에 잘 봤든 못 봤든 사탐이니까 시간이 아직 2달이나 남았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만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문제가 어려워봤자 뭐 사탐이니까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일단 문제를 좀 총평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새로운 문제 유형은 없었어요. 예. 유형 자체는 다 이제 올드한 유형들이었고, 문제는 14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 기출문제 풀이집에 나왔던 옛날에 있었던 그 문제랑 비슷하거든요. 예, 2017학년도인가? 그쯤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 하나 나왔고, 15번이 좀 어렵습니다. 2점짜리도 나왔는데, 이 15번이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따져서 푸셔야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0번이야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였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네,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면은요. 자, 일단 얘는요, 갑국에서는 내전에서 승리한 급도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A를 B로 전환하면서 생산 수단을 국유화한다라 그랬으니까 B는 계획이 되겠죠. B로 전환했을 때 국유화라 그랬으니까요, B는 계획이 될 겁니다. 그렇죠? A는 뭐가 되겠어요? 시장이 되겠죠. 네, 끝났습니다. 1번,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는 건 계획이 될 것이겠고요. 2번, 사유재산권은 시장이 됩니다. 3번, 사적 이익 추구와 경쟁을 중시하는 건 시장이 됩니다. 4번,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입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5번, 희소성에 따른 경제 문제는 둘 다 발생합니다. 네, 간단한 내용의 문제였고, 이런 건 틀리면 안 되죠. 네, 일단 보시고, 자, 2번 보시면은요, 민간 경제의 수단은 가시장과 나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주체 A와 B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A는 가시장에서 B에게 노동, 자본, 토지는 뭐예요? 생산 요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시장이 되겠어요? 요소 시장이 되겠죠. 네, 생산 요소 시장이 될 것이겠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 가게가 기업에게 제공하니까 A는 가게다, 그 다음에 B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반대로 나시장은 뭐가 되겠어요? 물시장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 가게는 소비의 주체이다. 1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가시장에서 생산 요소 시장이죠. 생산물의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시장은 생산물 시장입니다. 나시장이 될 것이겠고요. 노동시장이 이제 가시장이 얘가 되겠죠. 그렇죠? 요소 시장이 얘가 될 것이겠고, 4번, A는 가게는 생산물 시장에서 임금 이자 지대를 받는 것은 요소 시장에서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가게가 받는 게 아니라 가게가 받는 거죠. 그렇죠? 임금 이자 지대를 받는 것이겠고, 5번, B는 가시장의 공급자이다. B는 뭐예요? 기업이죠. 기업은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3번이 생각보다 좀 귀찮은 문제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이윤 문제 똑같은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홍보비가 5만 달러 발생하는 거, 홍보비 5만 달러는 뭐가 되겠어요? 고정비용이 됩니다. 고정비. 그렇죠. 제가 항상 강조했던 고정비가 될 것이겠고요. 이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윤국대와 생산량에 영향을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둘이 빼주셔도 되고요. 뭐 이렇게 날리셔도 되는데, 그냥 저는 제 생각에는요, 일단 너무 간단한 문제다 보니까 이게 추가적 수익과 추가적 비용으로 풀 필요 없이 그냥 빼서 그냥 바로 2, 6, 5, 48 마이너스 기억 4, 2, 이게 이윤에서 5를 더 빼야 이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정 비용을 빼기 전에 이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5를 더 빼주셔야 궁극적인 이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수로국수가 4곡일 때 총 생산 비용은 30만 달러가 아니라 30에다 고정비용으로 더 하셔야죠. 35만 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어렵지 않죠? 그렇죠? 2번, 수로국수가 5곡일 때 이윤이라고 그랬는데, 어차피 고정비는 똑같이 빠지니까요, 이것과 그 다음에 얘를 비교하시면 되겠죠. 5와 2는 다른 숫자니까 이윤은 당연히 다를 것이겠고요. 그렇죠? 물론 여기다가 구체적으로는 고정비용 5를 빼주셔야 되겠지만, 똑같이 5씩 빠지니까 5와 2만 비교하시면 될 것이겠고요. 3번, 수록곡수가 3곡일 때는 이게 뭐 간단하죠. 3곡일 때는 어때요? 여러분, 이게 더 크죠? 총 수입이 더 클 것이겠고요. 그렇죠? 총 수입이 좀 같죠? 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총 비용이 더 크죠? 왜냐면은, 지금 25가 총 수입이잖아요. 총 비용이잖아요. 여기다 플러스 5까지 해주신다라고 하면 3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듯이, 총 비용이 더 크다는 말이 맞을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7곡일 때는 어떻겠어요? 얘도 지금 45가 되는데, 플러스 5를 해주시면 50이 될 것이니까, 총 비용이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달리라는 표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틀렸고요. 총 비용이 총 수입보다 크다는 표현은 30과 70 모두 나오는 것이 될 것이겠고요. 그다음 4번. 기억이 42보다 작다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억이 42보다 작으면요. 여기서 고정 비용을 빼기 전에 이윤이 6보다 크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6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볼 수 있듯이 2, 6, 5, 6보다 크다, 4, 이 중에서 제일 큰 놈 뭐가 되겠죠?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표현이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내용의 문제였고요. 만약 5번 기억이 44이고 홍보비가 6만 달러이면 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기억이 44라 보시면 얘가 지금 44라 보시면은요. 둘이 빼시면 4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이윤 자체가 2, 6, 5, 4, 4, 2가 나오는데 여기서 홍보비가 5만 달러가 아니라 6만 달러로 바뀌었다라고 줘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론적으로 손실이 발생한다 그랬는데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내곡일 때 있잖아요. 그렇죠? 내곡일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6이라는 고정비 차감전 이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고정비 차감전 이윤에서 6을 빼주시면은 그렇죠? 0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진 않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록 수에 관계없이 손실이 발생한다는 표현 틀렸다가 될 겁니다. 내곡일 때는 0원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보시면요. 일단 얘는 뭐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여러분들 잘 보시면 X제 공급자의 미래 가격 하락 예상이라고 그랬는데 일단 그 전에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요. 균형 거래량이 동일하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일단 X제의 경우를 그리시면은 X제의 경우 균형 거래량이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문제는 X제의 공급 변동 요인에서 미래 가격 하락 예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미래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미리 팔겠죠. 그래서 공급이 증가합니다. 현재의 공급이 증가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래서 X제라고 보신다라고 친다면 이 X제 시장에서는요. 공급자가 미래 가격을 하락을 예상한다라고 치면 공급은 증가합니다. 제 개념과학 때 배웠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때 균형 거래량은 변동점과 동일하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셔야 되거든요. 그럼 수요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수요는 거래량이 증가하잖아요. 이쪽으로 가셔가지고 거래량을 이쪽으로 맞춰주셔야 된다는 소리가 되니까 수요는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수요 변동 요인이 Z제 가격의 하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Z제 가격의 하락을 했을 때 수요가 감소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대양 보험의 논리에 따라서 얘는 대체제가 될 것이겠고 반대에 얘는 보완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YG는 보완제고 X는 대체제다. 이렇게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YG를 한번 검사해 보죠. YG의 경우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S와 D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신다면 YG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할 겁니다. 공급은 감소할 것이겠고요. 그때 거래량이 동일해야 되니까 수요는 증가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요는 증가했으니까 Z제 가격 하락이 보완제이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YG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번 기억은 X제 공급의 증가 요인이다. 정확하고요. 디귿은 Y제 수요 감소 요인이다. 그쵸. 디귿은 Y제 수요 증가 요인이죠. 그쵸. 3번, 니은 디귿으로 인해. 니은 디귿은 뭐예요? Y제죠. 그쵸. Y제가 현재 가격이 여기서 일로 상승했다. 정확한 표현이 될 것이겠고, 4번, X제는 Z제, 보완제가 아니라 대체제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뭐 간단한 문제죠. 수출 감소라 보시면은 우리가 외화의 공급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한다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와 D가 있고 여기가 환율이라 보시고 여기 외화 거래량이라 보신다라고 친다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요. 일단은 여기서 지금 수출이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외화의 공급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S 기억이 될 것이겠고요. 외국인의 자본이 이탈한다 그랬으니까요. 이건 자본 유출이잖아요. 제가 뭐라고 외웠죠? 자본 유출은 공급 감소가 아니라 수요 증가라고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평가원에서 워딩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본이 유출되려면 달러로 유출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한다는 말은 자본 유출이다. 그러니까 외화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기출 강의 때 나오죠. 개념 강의 때랑. 그렇죠. 이렇게 나오신다고 보시면 원달러 환율은 상승한다가 될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1번 기억은 공급 증가 요인이 아니라 공급 감소 요인이고요. 2번 니은에 대한 달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둘 다 틀렸죠. 3번 디귿은 원화 가치 상승이라고 했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원달러 환율이니까 분모랑 같이 방향성이 일치한다면서요.
달러의 가치는 상승할 겁니다. 원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이겠고. 4번. 미국에 유학 중인 자녀를 둔 우리나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오르니까 미국의 달러를 사서 보내야 되는데 가치가 올랐으니까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의 경우는 기역, 니은은 모두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달러 거래량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 기역의 경우는 달러의 거래량을 감소시키죠. 니은은 증가시키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제가 5번까지 풀어봤는데 여기까지는 일단 제 생각에는 3번 문제가 좀 귀찮은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그 다음에 6번의 경우는 이제 그려보시면 되겠죠. 사회적 최적 거래량은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가라고 나와 있고, X제는 둘 다 예라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얘를 이제 S와 D라 보신다고 했을 때, 이제 얘를 시장이라 볼게요. 얘를 시장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그렇죠. 얘를 시장이라 한번 가정을 해보고요. 여러분들께 이제 뭘 가정할 것이면 사회를 유추하셔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비나 생산 중 각각 하나의 측면에서만 발생했다면서요. 그래서 사회적 최적 거래량이, 예를 들어 사회적 곡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 편익이든 사회적 비용이든 그려졌을 때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많은가라 그랬으니까 이쪽으로 그려져야지만 균형이 이쪽에 생겨가지고 많아질 겁니다.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가격 또한 높으니까 사회적이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D 사회, 그렇죠? 이렇게 그려져야지만 여기보다 여기가 가격도 높으면서 거래량도 많죠. 네, 이게 될 것이니까 얘는 소비 측면에 있어서의 외부 경제 효과다. 이래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요. 두 번째, YJ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겠죠. YJ의 경우는 이렇게 그려질 건데 S의 시장이라 보시고요. D를 시장이라 보신다라고 하셨을 때 일단은 균형 가격보다 높기는 한데요. 그렇죠. 균형 가격보다 높기는 한데 일단 사회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균형 거래량은 적어야 되거든요.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 사회가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시장과 사회를 적어놓고 사회를 유추하든지 사회를 적어놓고 시장을 유추하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Y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기역의 X제 소비의 사적 편익이 시장 편익이죠. 사회적 편익보다 작다. 네, 정답이고요. 니은번 소비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답이죠. 기역 니은이 답이고요. 3번 사회적 비용이 높으니까 외부 불경제 효과가 나오겠죠. 부정적 외부 효과가 나올 것이겠고. 4번 YG 생산의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 YG 생산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 쉬운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보시면 15세 이상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럼 1번부터 해석을 해볼게요. 실업자 수락을 했는데 일단 고용률이 취업자를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한번 써볼게요. 얘는 뭐냐면 15세분의 취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15세분의 취 더하기 실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실업자 수가 매년 증가하였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경제활동 참가율을 바탕으로 실업자를 유추해 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요, 경제활동 참가율이 나오는데 T년의 경우는 72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72가 경제활동 참가율, 취 더하기 실인데 취가 54래요. 이해되세요? 15세 이상 인구는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그냥 똑같이 날려버리신다라고 친다면 퍼센테이지로, 그러면 일단 취가 54고 취 더하기 실이 70이니까 얘네들이 빼시면 얼마가 나오겠어요? 18이 나오겠죠? 그래서 T년의 실업자의 수는 18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경우 어때요? 72에서 60이니까 얘는 12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자마자 그냥 여러분께서 실업자의 수가 18에서 12로 줄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실업자 수 매년 증가했다는 표현 틀렸다는 걸 바로 유추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네, 그래서 실업자의 수는 어떻게 구한다? 우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15세분의 취 더하기 실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에서 고용률을 빼시면 15분의 실업자가 나오겠죠. 근데 15분의 실업자인데 15가 일정하니까 실업자 자체의 증감률이 될 것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거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죠. 2번 실업률을 물었는데 실업률은요, 경제활동 참가율 분의 고용률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왜냐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15세분의 취 더하기 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고용률은 15세분의 취가 될 것이니까 예분의 제하시면은요, 취 더하기 실분의 취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뭐가 되냐면 취업률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률이 나오니까 T년의 경우는 취업률이 75분의 2분의 5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취업률이 72분의 60이 나오거든요. T 플러스 2년의 경우는 취업률이 얼마가 나오냐면 80분의 64가 나오고요. T 플러스 3년의 경우는 취업률이 80분의 60이 나옵니다. 네, 이게 취업률이니까 결론적으로 문제에서 실업률이 T년과 T 플러스 3년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요. 얘랑 얘가 취업률이잖아요. 그렇죠? 취업률이 동일한지 확인해 보시면 어차피 1 마이너스 취업률이 실업률이 될 것이니까 만약에 취업률이 동일하면 실업률도 동일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계산해 보시면 약분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얘는 4분의 3 나오고요. 얘도 계산하시면 4분의 3 나오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8로 나누시면 돼요. 18로. 네, 18로 나누시면은요. 18이면 54, 얘는 18이면 72가 되니까 둘이 똑같죠. 예, 그래서 실업률이 얼마가 될 것이다? 4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3번, 비경제활동 인구는 T 플러스 2년이 가장 많다고 그랬는데요. T 플러스 2년이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15세 마이너스 경제활동 인구거든요. 그런데 경제활동 인구가 지금 80명으로 제일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경제활동이 제일 작겠죠. 오히려 T년과 T 플러스 1년의 경우가 72명으로 나오니까 비경제활동 인구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2번은 3번은 틀렸고요. 4번 T 플러스 1년의 취업자 수는 이라 그랬으니까 취업자 수 요놈 보시면 됩니다. 15세분의 취업자, 15세분의 취업자인데 15세가 일정하니까 54에서 60까지가 10% 증가한 놈이냐 요래 보시면 되는데 54에 10% 5.4거든요. 10%가 증가했다라고 하시면 59.4가 돼야 돼요. 여기서 1로 내려간 거는 10%가 맞거든요.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60에서 10%가 내려간 것은 54가 맞아요. 그런데 54에서 10%가 올라가면 59.4이지 60이 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60에서 54까지 10%가 내려간 건 맞는데 54에서 다시 등반하려면은요 10%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60이 나온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 5번의 경우는 15세 이상 인구가 2천만 명이라면 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T 플러스 3년의 경제활동 인구를 물어봤는데 이때 경제활동 참가율이 80%니까 2천만 명에다가 80%를 계산하시면 1,600만 명이 나올 겁니다. 네, 5번은 틀렸죠.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은, 이거 되게 쉽죠? 예, 일단 뭐 간단한 문제인데, 네, 여러분들 보시면은, 카페 운영 소득은 뭐예요? 사업소득이죠? 네, 사업소득이 될 것이겠고, 주식배당금은 뭐가 되겠어요? 주식배당금은 재산소득이 될 것이겠고요. 얘네 둘을 경상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부 지원금은 언제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비경상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재산세, 사회보험료, 대출이자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뭐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비소비 지출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네 둘이가 뭐가 될 것이다? 소비 지출이다.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가를 물어봤는데요. 현재 비소비 지출 소득의 20%라고 했거든요. 소득은 이제 500이 돼요. 근데 소득이 500이 되는데 소득의 20%는 1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100이라는 소리가 되니까 얘가 30이 되겠죠. 1번은 틀렸고요. 2번 저축은 60이다. 저축은 처분 가능 소득의 15%라고 했거든요. 처분 가능 소득은 소득 500에서 비소비 얼마를 빼시면 100을 빼시면, 그렇죠? 이게 처분 가능 소득이 나오겠죠. 400이 나올 겁니다. 근데 400이 몇 프로가 될 것이니까 15%가 될 것이니까, 즉 400의 15%니까 60이 나오겠죠. 예, 2번은 정답입니다. 3번 사업소득은 450이 될 것이겠고요. 4번 비소비 지출은 100만 원이 될 겁니다. 30, 20, 30, 50. 그렇죠? 5번 소비 지출은 340이 되고요. 소득은 500이 되니까 80%는 400인데 340이랑 안 맞잖아요. 틀렸다가 될 겁니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그냥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예,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9번을 좀 보자마자 짜증이 날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죠. 이게 지금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주고 두 가지씩 합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수능에 한번 나왔던 문제인데요. 얘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A, B, C를 일단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이렇게 A, B, C를 구하시고요. 편익, 가격, 그 다음 E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귀찮지만 한번 해볼게요. 팝콘과 오징어는 더하시면 1,500이거든요. 그렇죠? 그 가격은 9,000원 됩니다. 아직 할인 전이에요. 팝콘과 핫도그는 9,500이거든요. B입니다. 근데
팝콘과 핫도그의 가격은 6,500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오징어와 핫도그는 9,000원이 될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5,500이다. 이리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익을 계산하신다라고 하신다면 얘는 1,500이 될 것이겠고요. 얘는 3,000이 될 것이겠고 얘는 3,500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게 이제 할인 전이고요. 할인을 했다라고 본다면 A와 B는 40% 할인한다면서요. 여기에 40% 할인하면 3,600원 빠지는 거거든요. 60%를 곱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5,400으로 내려가고요. 얘는 60% 곱하시면 얼마가 되겠어요? 3,900으로 내려가고요. 얘는 안 했으니까 5,500 그 자체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빼시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이 안 되네. 5,100인가요? 네, 5,100이 나오겠죠. 이익이 5,100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거 빼시면은 4,000이니까 5,000 얼마예요, 이게? 4,000을 빼시면은 5,500이니까 5,600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000에서 5,500, 2,50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만약 할인 전이라 보시면 C가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겠고요. 그다음 할인 후라 보시면 B가 최선의 선택이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억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값은 B를 선택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는데 기억이 실시되지 않는다면 C를 선택하겠죠. 그렇죠? 실시 전이니까요. 2번, 실시되면 B를 선택할 것이다. 기억은 틀렸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기억이 실시되면 값의 선택에 따른 명시적 비용. 기억이 실시되면 요 살구색이죠. 3,900원 나옵니다. 예, 정답이고요. 4번, 기억에 C를 구매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실시된다면, 얘도 할인한다라고 친다면, 얘도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3,300원이 되거든요. 5,500원이니까 60% 하시면 3,300원 되거든요. 그럼 얘는 빼시면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5,700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C를 선택하게 되겠죠. 얘보다 더 크니까요. 여기까지 되세요?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 보이긴 해도 간단한 문제였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은요. 10번 문제는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이냐면 일단은 X의 국제 가격은 T기에 80달러다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80달러니까 수출국이 되겠죠.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기는 30달러라 그랬으니까 수입국으로 바뀌었죠.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1번 T기의 값고 60개를 수출하겠죠. 예, 여기서부터 여기가 수출량이 될 것이니까 여기가 20, 80이니까 60개를 수출할 것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T기의 값고 생산자에게 여기까지 끌어주셔야 되겠죠. 이 면적이 될 겁니다. 예, 생산자의 이견은. 자, 그러면 얘는 80 곱하기 80 나누기 2니까 3,200이다. 3번, T 플러스 1기 X제 국내 소비량은 30개이다라고 그랬는데, X제 국내 소비량은 여기가 됩니다. 70개가 돼요. 네, 여러분들. 국내 소비량은 뭘 근거로 보신다? 바로 수요 곡선을 근거로 보신다. 4번, T 플러스 1기의 X제 국내 생산자의 판매 수입은 여기를 기준으로 이 면적이 돼요. 네, 그러니까 얘는 30 곱하기 30이니까 9,000이 될 것이, 900이 될 것이겠고요. 만약 5번의 경우 관세를 부과한다라 그랬는데, 관세를 부과해 버리면은요, 관세는 몇 달러 부과한 거예요? 지금 10달러 부과한 거니까 이렇게 10달러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이 면적이 관세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이게 200달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보시면은요. 자, 일단은 얘도 뭐 간단한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들 국제 유가 급등이라는 건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는 거니까 총 공급의 감소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기업번에 대해서는 총 공급이 감소했다가 될 것이니까 ADAS에서 이렇게 갈 것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물가 안정을 위하여 긴축 통화 정책을 펼쳐야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니까 1번 기업은 총 공급 감소 요인이고요. 2번 긴축 통화 정책을 주장한다. 틀렸고요. 3번 지나친 경기 과열을 우려한다 그랬는데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한다 그랬으니까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거죠. 그렇죠. 4번 가에는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축소가 들어갈 수 있다라 그랬는데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축소는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긴축 통화 정책의 일환이니까 4번은 정답이고요. 5번 법인세율 인상은 긴축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확대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니까 틀렸다가 될 겁니다. 네, 간단한 내용이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요. 얘가 균형이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그림만 그려보시면은요. 일단 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직선인 수요와 공급이 나오는데, 문제는요, 여러분들 공급량을 잘 보시면 가격이 2만원일 때, 0원이니, 2만원일 때 연기가 되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수요량의 경우는 얼마 나오진 않았는데, 7일 때 10이라, 아니, 뭔 소리야. 지금 가격이 7일 때 2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7이라 보시면 여기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공급량이 2일 때는 가격이 얼마가 되겠어요? 3만원이 되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격자점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 이해할 수가 있으면 될 것이겠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될 것이냐? 8이다가 될 겁니다. 저였으면은 소비자 잉여까지 묻는 문제를 냈을 건데, 여기 소비자 잉여를 묻는 문제는 안 나왔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렇게 보신다라고 쳤을 때, 얘가 8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가격 6일 때 있잖아요. 6일 때 6일 때는 얼마가 돼요? 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2분의 1이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균형이 될 것이겠고, 균형일 때 가격은 얼마가 될 것이다? 5가 될 것이겠고, 여기 때 6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1번 X제 가격을 4만원으로 규제한다고 했거든요. 4만원으로 규제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예, 4만원으로 규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랬을 때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한데, 일단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것은, 잠깐 좀 다시 한번 지우고 그릴까요? 그냥 그리죠. 뭐 일단은 보시면 수요량은 8개, 공급량은 4개니까 공급량이 4개가 될 것이겠고요. 얘가. 그렇죠. 네, 4개가 될 것이겠고, 수요량 8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기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초과 수요가 4개가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겠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요, 판매세를 부과한다 그랬으니까, 판매세를 2만원을 부과하니까 2만원만큼 위로 올리셔야 되겠죠. 2만원만큼 위로 올리시면은 여기 있던 4가 6으로 올라간다가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다가 되거든요. 2는 4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니은번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균형은 여기가 되겠죠. 4에서 6으로 올라서 6이 될 것이겠고, 6일 때 4가 되는 이런 현상을 발생할 수가 있겠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 현재 시장 균형에서 판매 수입은 5 곱하기 6이니까 30만 달러가 되겠죠. 그렇죠. 30만 원. 그렇죠. 30만 원 될 것이겠고, 2번 기억을 시행할 경우는 4개의 초과 수요가 발생할 것이겠고요. 3번 기억을 시행할 경우 생산자잉여는 원래 여기였잖아요. 그렇죠. 생산자 여기였거든요. 3 곱하기 얘가 지금 6이니까 얼마예요? 18이니까 9가 나오겠죠. 까지 이해되세요? 원래는 9였는데 여기서 1로 감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2 곱하기 4. 그렇죠. 나누기 2 하시면 4로 바뀝니다. 5만원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겠고요. 3번이 정답이죠. 4번 니은을 시작할 때 조세 수입을 물어봤는데요. 조세 수입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가 이제 2만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4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8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정부의 조세 수입 8만원이다가 될 것이겠고, 5번 시장 거래량은 기억을 시행할 경우는 4가 되고요. 시장 거래량은 적은 쪽이에요. 최고 가격제의 경우는. 그 다음에 니은의 경우도 4가 됩니다. 같다가 된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4로 같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자, 13번도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얘는 뭐 그냥 제가 항상 강조했던 엔진 있잖아요. 그렇죠? 수입한 엔진을 바탕으로 자동차를 만들면 우리가 최종 생산물의 가치에서 수입한 엔진의 가치를 빼줘야 뭐가 나온다? GDP가 나온다. 자, 그러면 A 기업이 있는데요. A 기업은 10만 달러를 수입해서요. 그렇죠? 뭘 만들었죠? 30을 생산했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얼마가 되겠어요? VA라고 쓸게요. 부가가치는 2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의 부가가치는 20이다. 그 다음에 B는 30의 중간재를 바탕으로, 그렇죠? 얘는 국내 생산 중간재가 되는 거예요. 국산 중간재. 얘가 여기로 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중간재를 바탕으로 뭘 만들었을 것이다. 바로 600개를 만들었는데, 이 600개는요, 300개는 1000달러의 가격으로 국내에서 소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300달러는 1000달러의 가격으로 수출이 됐다. 이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수출이 됐던, 소비가 됐던, 어찌되었든 만들어진 생산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60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60만. 그렇죠? 그래서 30에서 60까지 VA는 얼마가 될 것이다? 30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VA는, 부가가치는 20 더하기 30이다 해서 50이다가 되겠죠. 1번 기업은 A기업의 생산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포함되지가 않죠. 1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은
빠져야 돼요. 부가가치는 10에서 30까지니까 20이 됩니다. 네, 틀렸고요. 2번 순수출이라고 그랬는데 수출이 일단 30만 원이거든요. 그렇죠. 30만 원인데 여기서 뭘 빼주셔야 돼요? 수입을 10만 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수출은 20만 달러가 될 것이겠고요. 3번 소비 지출은 국내 총 생산은 20만 더하기 30만 원이니까 50만 원 달러가 될 것이겠거든요. 근데 문제는 소비는 얼마가 될 거예요? 30만 원이죠, 30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50%가 아니죠. 4번. 비기업이 지급한 임금이라고 그랬는데 각 기업이 지급한 임금은 그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 50%. 즉 VA가 30과 20이니까 비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30이고 이 30이 몇 퍼센트인? 50%인. 그렇죠? 15만큼을 지급했을 것이다가 됩니다. 임금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15만 달러가 될 것이겠고 마지막 5번의 경우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측면에서 측정한 GDP든 분배든 지출이든 어찌되었든 50만 달러가 정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뭐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다 풀어봤던 문제인데 일단은 모두 자신의 실제 편익의 2분의 1배로 응답하거나 모두 자신의 실제 편익대로 응답한다가 되는데요. 얘를 싹 더하면 25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억 5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2억 5천이 나온다는 말은 2억 원이 나오는데 2억 5천이 나오니까 건립이 된다는 뜻이 되거든요. 편익이 2억 5천인데 건립 비용이 2억이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자기 자신의 편익을 그대로 응답한다라고 쳤을 때는 2.5억에서 2억을 빼신 0.5억이 나오니까 순편익이 0.5억이 나오거든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자신의 실제 편익이 2분의 1배로 응답한다 그랬으니까 12.5가 돼요. 그래서 1.25억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2억 원이 건립 비용인데 편익이 1.25억 원이니까 설립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기억의 경우는 1.25억 원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건립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1번은 맞고요. 니은번 병이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의 포인트죠. 예, 근데 보시면은 응답한 편익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건립 비용을 부담하되라고 그랬으니까 병의 경우는 현재 12.5에서 얼마를 응답한 거예요? 2.5를 응답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이거 계산이 안 되네? 125분이 오니까 얼마예요? 이게 5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병이 건립하는 비용 5분의 1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니은의 경우구나. 똑같긴 하죠. 어차피 2분의 1이니까. 죄송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병의 경우는 22.5억에서 5억만큼을 부담하니까 5분의 1을 부담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5분의 1만큼을 부담하는데 이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2억 원의 5분의 1이 될 것이니까 4천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건립 비용이 2억 원인데 병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5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5분의 1만큼이니까 이게 나올 것이겠고 마지막 5번 디귿번의 경우는 니은의 경우 갑에서 무의 순편익의 합계는 5천만 원에다가 될 것이거든요. 당연한 말이죠. 2.5억에서 2억을 빼시면 순편익이 0.5억 나오잖아요. 5천만 원 나오죠. 예, 디귿번의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분할해서 계산할 필요 없이요. 총 순편익을 한 방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5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잘 보시면 아무런 정보가 없고요. 여기서 지금 이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프만 딸랑 주어져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소비 가능 곡선은요. 교역 후에 생산 가능 곡선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1번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2번의 경우는 뭐가 될 것이냐면 교역 후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일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A-와 B-를 보시면은요. 총량이 나오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A-라 보시면은 20과 50의 X제를 갖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X제의 총량은 70개가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 다음에 Y제의 총량은 얼마가 되겠어요? 60과 40이 되니까 Y제의 총량은 100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누가 어디에 특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X제는 70개가 나오고 Y제는 100개가 나온다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요. 제가 두 가지 경우씩 나눠서 풀어볼게요. 일단은 정답의 경우는 뭐가 될 것이냐면 을국이 X제인데 갑국이 X제라고 한번 가정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랬을 때 뭐가 모순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일단은 이 Y제를 만약에 if 가정을 해보죠. Y제는 누가 비교율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을국이 비교율을 갖고 있고요. Y제를
얘 갑구의 비율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모순이면 보여야 되거든요. 모순. 네, 보세요. 일단은 갑국의 x에 70개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x에 70개 여기 있거든요. 그렇죠?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그으시면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게 좀 이상한데 대강 그린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잘 보시면 여기서 일로 빠지거든요. 그래프를 대충 그렸을 때 소비 가능 곡선이.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생산 가능 곡선보다 교역 후 소비 가능 곡선은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면서요. 잘 보시면 이 70으로부터 A까지의 기울기는요. 60분의 75니까 기울기가 얼마가 나와요? 60분의 75가 나오거든요. 얘는 15로 나누시면 4분의 5가 나와요. 1.25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놈 있잖아요. 요놈. 요 안에 거. 요놈은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냐면 50분의 60이 나와요. 그래서 기울기가 1.2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갑국의 x제의 비교에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쵸? 이 70개에서 연결한 놈에 대해서 a에서 a-로 줄었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갑국은 x제를 비교를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되세요? 왜냐면 갑국의 x제를 비교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바깥쪽에 그려져야 되는데 안쪽에 그려지니까 얘는 모순이 생겨서 틀렸다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을구의 경우는 뭐 상관없긴 하겠는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갑국은 x제의 비교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어디가 누가 비교가 있냐면 을국이 x제가 되고요. 갑국이 y제가 됩니다. 자, 뭐 모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을국이 y 일단 여기가 틀렸고요. 이게 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틀렸죠. 그 다음에 x제는 을이 되거든요. 을의 경우는 여기가 70개가 되니까 얘는 여기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진다가 되거든요. 얘는 모순이 없습니다. 바깥쪽이 그려져요. 정확하게. 그렇죠. 그 다음에 갑구의 경우는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면 갑구의 경우는 100개잖아요. 100개. 그렇죠. 100개에서 이렇게 그려졌다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져요. 모순이 없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일단 여기가 100개라고 보시면은요. 요 A는 얼마예요? 기울기가 10분의 25니까 2.5가 나오거든요. 이건 얼마가 나오죠? 20분의 40이니까 2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순이 없습니다. 갑하는 놈에서 완만한 놈 바뀌었으니까 바깥쪽에 있죠. 그 다음에 갑구의 경우는, 을구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20분의 20이니까 1이 나오겠죠. 이런 계산해 보시면 교육 후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의 경우는 70분의 50, 70분의 50 빼시면 20 나오고 40 나오니까 2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거 확인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문제를 푸셨을 때 여기도 2, 여기도 2라는 게 같다는 걸 검사해 보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그려진다가 포인트가 돼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일단 교역 후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2다. 즉 교역 비율은 1대2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갑구의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2.5가 기울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본다면 4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갑구는 x제의 절대우위를 가지냐 물어봤는데 갑국은 현재 40개를 생산하고요. 을국은 70개 생산하니까 을국이 절대우위가 있겠죠. 여기까지 되세요? 왜냐면 뭐라 그랬으니까 노동량 같다 그랬으니까 많이 생산하면 절대우위가 있는 거죠. 2번 을국의 y제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 을국이죠. 1이죠. 1. x제 한 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3번 교역전 갑국은 x제 30개랑 y제 30개를 동시에 소비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요. 교역전 갑국은 x제 30개. 자, 보세요. 30개는 여기죠. 여기가 되거든요. 10분의 25니까 얘 얼마가 되겠어요? 30,25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5까지는 가능한데 30까지는 불가능하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4번 교역 비율 1대2라 그랬습니다. 두 개라 그랬으니까 5번 이게 포인트인데요. 교역 후 갑국의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을 했거든요. 갑국은요 얼마가 되냐면 원래 2.5분의 1에서 2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2.5에서 2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y제 한 개 소비의 기회비용이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2.5분의 1에서 2분의 1로 바뀌었다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것이냐면 25분의 10에서 나누시면은 5분의 2죠. 네, 그 다음 얘는 5분의 2.5니까 다시 2를 곱하시면 10분의 4에서 10분의 5가 되니까 정확하게 10분의 1만큼이 증가했다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까지 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개념이 뭐가 될 것이다? x제가 10분의 4에서 10분의 5로 10분의 1만큼 증가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그 다음에 16번 문제 보시면은요. 16번 문제는 노동 생산성 감소는 가이윤이다. 맞죠? 총 공급 감소하니까요. 네, 맞고요. 1번이 정답이고요. 민간 소비 지출 증가, 총수요 증가 요인이죠. 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나로 인해 고용 감소하고요. 실주가 감소하니까. 5번. 총수요 증가와 총공급 감소로 인해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뭔 소리예요? 이게 총수요 감소죠. 그냥. 그렇죠. 총수요 감소. 그다음 17번의 경우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퍼센트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 써있니? 예. 어쨌든 중요한 건 로그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가 수준이 T 플러스 1년에 낮다라 그랬잖아요. T년보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음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공식에 따르면 B가 뭐가 될 것이냐면 경제 성장 명목 GDP 증가율이 되고요. 얘가 실쥐가 됩니다. 왜냐면은 파이, 물가 상승률이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률에다가 경제 성장률을 더하시면 근사치로 명목 GDP 증가율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물가 수준이 음수라면서요. T 플러스 1년에. 그렇죠? T 플러스 1년의 물가 수준은 T년보다 낮으니까 물가 상승률은 음의 값을 갖거든요. 그럼 얘랑 둘이 계산했을 때 얘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와줘야 되겠죠. 그렇죠? 바뀌었다라고 친다면 1이고 4라 보시면 3이 나오니까 물가 상승률이 양이 나오거든요. 물가 상승률이 음이 나오려면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정확하게 항등식에서 0이 나오고 정확하게 항등식에서 4가 나오고 6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쪽이 0이라 보시면요, 더해지는 놈이 0, 0, 0 이렇게 나오시면 똑같이 나온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로우 공식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1번 T 플러스 1년의 명목 GDP 증가율 1이죠. 네, 정답이고요. 2번 T 플러스 2년의 명지와 실지는 같다라 그랬는데 T년의 경우가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명지랑 실지가 일치하거든요. 근데 명지는 1과 2가 증가했고요. 실지는 4와 2가 증가했으니까 실지가 더 크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T 플러스 3년의 물가 수준은 여기죠. T년보다 높다라 그랬는데 T년은 얼마가 되겠어요? T년은 지금 현재 뭐 얼마인지 모르죠. 근데 T 플러스 1년이 3% 떨어지고 0% 증가하고 4% 증가했으니까 전반적으로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더 크다는 말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디귿번의 경우는 맞고요. 1번 물가 상승률은 6과 4니까 얘가 더 큽니다. 예, 그러니까 틀렸고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이겠고, 그 다음에 얘도 뭐 간단한 내용의 문제인데, 일단은 시장 가격은 900원이라고 그랬는데요. 얘가 좀 귀찮게 써있는데 최소 요구 금액은 낮은 순서대로 최대는 높은 순서대로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요.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요.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요. 그 다음 거 매칭 시키려고 봤더니만 최소 요구 금액보다 최대가 작으니까 매칭이 안 돼요. 여기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거래량은 3개가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T기의 의뢰 소비자잉여가 C의 생산자잉여보다 적다라 그랬는데 일단 가격이 900원이라고 했거든요. C의 의뢰 소비자잉여의 경우는 200원이 될 것이겠고요. C의 생산자잉여는 얼마가 되겠어요? 50원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2번의 경우 틀렸다 될 것이겠고, 3번이 포인트인데요. 3번의 경우는 C와 2가 빠졌거든요. 갑자기 여기서. 자, 그러면 매칭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얘랑 매칭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얘랑 매칭을 시키면 딱 끝나버려요. 예, 그래서 일단은 T 플러스 1기의 경우는 1100원으로 매칭이 딱 돼버리니까 균형 가격은 1100원이다. 아, 정답이 될 것이겠고요. 4번 T 플러스 1기 값과 달리 을은 X를 구매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둘 다 구매하죠. 값은. 그렇죠. 예, 그 다음 5번의 경우는 전체 생산자의 인연 200원 작다라 그랬는데 전체 생산자의 인연은 지금 현재 얼마예요? 300원 나오거든요. D의 경우만 나오니까. A의 값의 경우만 나오니까 100원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소비자 인연보다 200원 크다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해놓고 크다 작다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19번의 경우도 고난도 백제에 나왔던 문제랑 비슷하죠, 여러분들. 네, 수취액 대비 지급액 비율을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냐면 얘가 4분의 3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잘 보세요. 상품 수지가 5억 달러 흑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 둘 차이가 얼마죠? 1이죠. 4 빼기 3, 1이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5를 해보세요. 이거 얼마가 되겠어요? 20과 15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20과 15가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상품 수지의 경우는 수취액이 20억 원이고 지급액이라고 보시면 15억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한번. 자, 보세요. 무슨 말? 250이죠. 250은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얼마니? 약분하시면은 2분의 5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둘이 3차이 나거든요.
근데 12억 달러 적자라면서요.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 하시면 되겠어요? 3이니까 12를 만들기 위해서 4를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8분의 2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취액은 8이 되고 지급액은 20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것이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냥 계산하시면 되죠. 500%니까 수취액이 2고 지급액은 10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 5배가 될 것이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아. 이전 소득 수지의 경우는 50%니까 5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래 보신다라고 친다면 문제는 깔끔하게 풀릴 것이겠고요. 해외 무상 원조액은 본원이 아니죠. 이전이죠. 그렇죠? 2번 이전 소득 수취액의 수취액은 10이죠. 가의 지급액 10이죠. 같다가 될 것이겠고요. 3번 해외 지식재산권 사용료 서비스 수지죠. 서비스 수지의 지급액은 20억 달러이다. 정확하죠. 4번 해외 투자에 따른 배당금의 항목 5억 달러 흑자이다. 얘는 본원이죠. 본원의 경우는 얼마예요? 8억 달러 적자가 날 것이겠고요. 5번 경상수지는 5,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 플러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거든요. 전반적으로. 통화량 감소율이 될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망 20번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번은 되게 어려운데요. 근데 얘는요, 여러분들 그나마 좀 간단한 게, 이게 수익률 문제치고는 좀 간단한 내용이 뭐냐면요. 지금 수익률 자체가 똑같아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1 똑같거든요. 이 답원이 좀 헷갈리는데, 이 답원도 헷갈릴 건 없습니다. 바로 한번 볼게요, 그냥. 자, 보시면, 갑이 가를 선택하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상황 1이 발생하는 경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요 경우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115만원보다 크냐 작냐를 물었는데 너무 간단하죠. 왜냐면 현재 원화 환산 자산을 물었어요. 그럼 제가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를 갖고 다시 원화로 환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라고 그랬으니까 달러의 가치의 변동률이거든요. 그러면 A의 연수익률이 10%와 2%니까 약 12%보다 크죠. 무슨 말인지 증가면 원래 값보다 크다면서요. 12%보다 약 근사치보다. 그렇죠? 근데 얘는 감소하고 감소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얘를 대충 계산하신다라고 치면은 약 8이 나오고요. 그렇죠? 얘는 약 1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약 9가 나오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100만 원에 약 9면은 109만 원이죠. 110만 원은 죽었다 깨라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간단한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지금? 제 강의 들으신 분들 이해하겠죠? 마이너스 2와 10이니까 약 8 나오고요. 마이너스 1과 2니까 약 1 나오죠. 그렇죠?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2번 갑이 나를 선택하고 상황 1을 발생한다라고 하시니까 나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은 A와 B에 각각 50%씩 투자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약 0%죠. 얘는 약 1%죠. 결론적으로 얘네도 똑같거든요. 약 1%로 똑같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T 플러스 2년의 경우는요. 약 1% 수익을 얻고요.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약 8%와 0%니까 대충 평균 내시면 4% 나오거든요. 50%씩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4 플러스 1이니까 5% 정도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말이냐면 A와 B에 50%씩 투자했으면은요. A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약 8과 0이니까 4%, 1%, 대충 약 5% 정도밖에 수익을 못 얻어요. 100만 원에 5%는 105만 원이거든요. 110만 원까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환율까지 계산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A의 연수익률이 10%니까 1.1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환율은 0.98이 될 것이겠고요. 그렇죠? 여기까지 되세요. 이게 뭐예요? T 플러스 1년에 A의 수익률이 되겠죠. 그 다음에 B의 수익률은 얼마가 되겠어요? 1.02에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누는 게 얼마가 되겠어요? 지금 0.98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지금 약 0%고 얘가 약 8%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8%와 2%가 나오니까 0%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계산하신다라고 썼을 때 약 4%가 나올 것이겠고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절반이라 하신다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틀렸고요. 3번. 자, 이게 포인트인데요. 잘 보세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약이라고 계산하시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거든요. 무슨 말인지 설명 좀 줘볼게요. 일단은 보시면 자, 상황 1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상황 1이. 자, 그러면 갑이 가를 선택하는 경우와 다를 선택하는 경우가 같다라 그랬는데 가의 경우는 지금 현재 몰빵한 경우거든요. A에. 다는 무슨 말이냐면
A 시점에 올빵을 했어요. T 플러스 1년 시점에 50%를 매도하고 B에 투자했다가 되거든요. 잘 보세요. 어차피 얘는 지금 현재 T 플러스 1년은 둘 다 가나 다나 A에 몰빵했죠. 그렇죠.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가나 다나 둘 다 A에 몰빵했죠. 그런데 T 플러스 2년의 경우에 가는 그대로 A를 가져가고요. 다는 B를 가져갑니다. 근데 A와 B의 수익률이 똑같아요.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3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이 크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4번. 상황 2가 발생하는 경우라 한다면. 그렇죠? 상황 2라 보겠습니다, 이번엔. 자, 나를 선택한다라 했거든요. 나의 경우는 상황 2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A의 연수익률이 둘 다 마이너스 1%고요. B의 연수익이 둘 다 2%가 돼요. 근데 나 시점에 A와 B에 각각 50%씩 투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다는 어때요, 현재? 다는 A에 몰빵했다가 B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50%가.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인고 하니 아까 지금 뭐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아까 지금 현재 상황 몇 번이었어요? 3번의 경우는요. 우리가 지금 50%를 매도한다면 다음 B에 투자한다라고 그랬으니까 이 2%와 이 2%가 같으니까요. 여기서 10%가 몰빵했다가 둘 다 가의 경우는 2%에 몰빵한 상태에서 2%를 넘어갔을 것이겠고요. 그대로 있을 것이겠고요. 다의 경우는 2%가 이 2%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죠. 하지만 4번의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보세요. 4번의 경우는 갑이 나를 선택하는 경우부터 한번 따져봅시다. 나를 선택하는 경우라 보시면은 A와 B에 각각 50%씩 투자했다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현재 얘네 둘이가 되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는 어때요? 다는 현재 여기에 몰빵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환율의 변동률은 똑같잖아요. 둘 다. 그렇죠? 외화를 투자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현재 마이너스 1과 2의 평균값인 대충 보시면 얼마가 나오니? 이게 약 1이니까 0.5 정도, 아니 1이니까 0.5 정도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마이너스 1%와 2%를 그 평균 내시면은요, 0.5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상황 2의 경우에 나번 경우의 경우는 일단은 수익률이 0.5% 정도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환율 수익률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나번의 경우는 여기도 0.5%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 5% 환율은 어차피 똑같이 될 것이니까 약 0.5%씩 두 번 수익을 얻을 것이다. 그게 결론적으로 둘이 더하시면 대충 나의 수익률은 총 약 1%가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런데 문제는 다의 경우 어떻죠? 다의 경우는 A 시점 100% 투자했으니까 마이너스 1%죠. 그런데 A 시점에서 A를 매도한다면 얘도 마이너스 1%, 그 다음 2%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0.5, 0.5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 0.5가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겠죠? 그러니까 다를 선택하는 경우 기억이 더 작다가 될 겁니다. 까지 되세요? 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5번의 경우는 갑이 가를 선택했을 때 상황 1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상황 2가 발생하는 경우 기억이 더 크다라고 그랬는데요. 갑이 가를 선택했을 때라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쉽죠? 왜냐면은 얘가 지금 가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A에 몰빵한 거잖아요. 그렇죠? 얘랑 얘가 되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환율까지 계산한 수익률이라고 보신다라고 보신다면 얘는 아까 봤듯이 약 8%가 나오고요. 얘는 약 1%가 나오죠. 그러니까 8% 1%니까 약 9%가 나오거든요. 얘는 1% 4%니까 약 5%가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1%와 4%가 나오니까 얘는 약 5%가 나올 것이겠고요. 약 9%와 약 5%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이 약 9%가 더 크다는 게 보이니까 상황 1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 크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번 문제는요,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수익률 분석에 있어가지고 그냥 같은 거 다른 것만 제대로 분석하는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강의를 한 50분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문제가 어려운 거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너무 못 봤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잘 봤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일단 저는 10월 달에 10월 초에서 중순쯤 사이에 아마 추석 끝나고가 될 것 같은데 그때 일단은 저기 파이널 모의고사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